예, 오늘 기자회견 예. 저도 봤는데요. 좀 예. 약간 놀라웠습니다. 예. 일단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집중해서 음.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음.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예.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민주당 방식인데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왜냐면 방식이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음.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거나 여기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 그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이름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최선 한판이라고 저희가 예, 초선 한판이야에서 최선 한판으로 코너명을 바꿨습니다. 최고위원과 이 초선 의원의 만남. 그래서 최선 한판.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하실 최고위원은 먼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계시죠? 예, 그런가요?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 일이 유일한 많긴 합니다. 생존자. 아,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또 방송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아, 네. 되고 나니까 이제 방송 준비할 시간이 조금 없어지긴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당 현안에 오늘도 의총이 5시 45분까지 있었는데 예, 보통 중간쯤 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하, 나올 수가 없어갖고 대변인으로서 걱정이 돼갖고 방송이 늦으면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약속 다 취소하고 논의하자고 막 그런 분위기여서 아하, 네, 방송을 취소할 수도 없고 되게 하여튼 예, 시간에 맞춰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평소에 제가 옆에서 방송할 때 많이 보잖아요. 예, 남들 한 5배쯤 원고를 준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갖고 오시거든요. 그 김현장 변호사 시절에 그 소송 준비하듯이 방송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지금 그 얘기 하시려면 오늘은 안 갖고 왔다 이 얘기 하시려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그 기사가 터지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녹취록 파문 그리고 쪼개기 그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CBS 한판 승부에서도 지난달에만도 저의 의원실에서 비서관이 서너 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는 면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간 비서관은 오늘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태영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중에 저희 한판승부 어제 방송 내용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태영호 의원실의 비서관 지난달에 서너 명 바뀌었다 언급한 부분 좀 확실한 내용을 저희 취재진과 저희 제작진이 확인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리되는 대로 저희 또 방송 중에 언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보좌진 동료 차원에서 했던 내용이 과장됐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자신이 공천줄 위치에 있지 않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오늘 기자회견 예. 저도 봤는데요. 좀 예. 약간 놀라웠습니다. 예. 일단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집중해서 음.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음.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예.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민주당 방식인데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왜냐면 방식이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음.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뭐 동료 최고위원이라 말하는 게 조금 저도 어렵고 굉장히 음. 힘든 상황입니다만 예. 문제는 녹취록이 드러났을 때 그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예. 태영호 의원 말대로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이 미치는 후과가 너무나 큽니다. 예.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거나 여기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보셨다. 이분이 강성이잖아요. 매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3 방언도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안 하잖아요.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녹취록 이런 부분도 사과 안 하고 이번에 후원금 것도 결국 좀 이상한 해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명단이 공개되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한 뭐 쪼개기가 있었고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을 돌려줬겠죠 아마도 뭐 이런 부분인데 해명도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무리가 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분의 그 특성이 그래요. 일단은 사과를 안 하고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돌파한다. 이거 같아요. 예. 자, 김한규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제가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이 태영호 의원이 뭐가 잘못 있어? 오. 이진복 수석이 잘못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힘 있는 권력 있는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라고 태영호 의원님은 믿었을 거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진복 수석이 뭔가 본인들한테 협조를 하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으로 수사했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당시 수사가 명확하게 됐었고 지금 법무장관과 대통령께서도 아시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진복 수석님께서 저도 어제 뵀거든요. 뵐 일이 있었는데 예. 저희 당에 찾아오셔갖고 예방을 하셨는데 나가자마자 기자분들이 뭐 이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질문만 하시는데 예. 뭐 아주 명확하게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다. 네. 아하. 일단은 여당 윤리위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태영호 네. 녹취록 병합 심사를 논의한다 그러는데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일단은 오늘 김기현 대표께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월요일에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됐죠. 예. 그건 이 건이랑 다른 건이 개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좀 다소 어수선했었죠. 예. 이 상황이 어디까지가 문제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태용호 의원의 행동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켜봤을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아마 기자회견 전에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나왔던 녹취록 사건도 병합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당 대표가 가능하면 윤리위원회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거라 징계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 판단이더라도 이거 다 묶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들을 담아서 아마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내일 최고위 회의도 취소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윤리 결정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어떤 내일 당 지도부의 저희는 생각입니까? 월요일, 목요일이 최고위원회인데요. 예. 뭐 내일 오전에 대통령실 관련된 뭐 어린이날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일정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 등 여러 상황들이 엄중한 현 시국에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앉아서 있는 모습들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또 저도 나가서 좀 최고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제 공교롭다. 예, 너무 공교롭긴 합니다만은 무튼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유리히 판단을 구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빠르게 조속히 정리를 해줘야 당의 혼란이 수습되는 건데 예.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리히 조속하게 만약에 소집을 한다면 그 또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예.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보좌진한테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 당규 어디에 위반되는 건가요?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이진복 수석인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태영호 의원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초반에 이거 징계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 판사 출신인데 예. 이분이 볼 때도 제 생각에는 가해자가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공천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윤리 안건으로 넣어서 뭘로 징계할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본인이 인정하고 그다음 네. 상대방도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뻔히 아는데 그럼 명분을 보좌진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했다라는 걸로 징계를 그렇죠.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당에 미치는 해악 등을 아마 판단하게 될 텐데요. 예. 일단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이제 뒤에 이 국민의힘 윤리가 막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얘기 좀 여쭤보면은 잘 돌아가는지 말씀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때가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3월 9일. 예. 예. 제가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38 전당대회 오후 5시쯤에 발표가 쫙 납니다. 그렇죠. 하루 정신없이 지나가고 다음날 3월 9일 아침 8시 현충원에서 참배를 시작해요. 9시 최고위 자리 쫙 앉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건지 포부를 밝혀요. 그렇죠. 그때 기사는 한 목소리로 민생정당의 길을 외쳤다 얘기를 합니다. 음. 정무수석 만나고 갑자기 아니 최고위원 발언을 왜 그렇게 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점상으로 봤을 때 몇 번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에 태용호 의원도 본인이 만약 여기에 코너로 몰리게 됐는데 뭐라도 얘기를 할 텐데 말이 안 되니까 이진복 수석한테 사과하고 본인이 과장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튼 중요한 것은 보좌진들이랑 사적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는데 예. 보좌진들끼리의 세계에서 많은 얘기들을 전달을 해요. 어허. 그럼 태용 의원의 말을 들은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야 우리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나가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으로부터 정치 공세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들이 쌓일 수 있게 만들었으니 예. 그 발언의 거짓말의 무게는 저는 매우 참 크다고 명백한 태용호 거짓말이다. 의원이 굉장히 실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한 대목 중에 제일 놀라웠던 것은 역시나 외교 청서 부분. 외교 청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외교 청서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급적 언급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던 국면이었거든요. 뭐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 다 해서 속을 박박 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막 욕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때 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태용호 의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제가 그날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위에 가서 이분이 그런 관련된 어떤 정치적 공세 발언을 하고 아니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개별 의원이 일개 의원이 물론 이제 외통에 있습니다만 개별 의원이 일본의 외교 청서 관련돼서 이거 한국 정부에 호응한 것이라는 보도자를 뿌리는 거 보면서 그때 제가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맞춰 보니까 이진복 수석에게 받았다는 명대로 딱 집행하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야 이진복 수석이 시킨 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위에 것 같아요. 벌어진 일을 보면 그 전에 했던 녹취록 내용이나 했을 때 약간 연결되는 좀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걸 하는데요. 정무수석이죠. 예.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보탬과 도움이 됩니까? 그 태용호 의원이 했던 내용들이 과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한일 관계 예. 또 엄중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해는데 도움이 됐는가라고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 진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굉장히 강하다고. 예. 외교 일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한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일정 부분 받아갖고 얘기를 한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뭔가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필요할 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 선거를 같이 치렀기 때문에 예. 사적인 소통도 가능하다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절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히려 최고위원회가 무슨 얘기를 하나 꼼꼼하게 기울여 보고 여기서 민생 관련된 발언을 한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겠구나 판단하는 게 정무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이죠. 아마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저로서 정무비서관 보면 전 정무비서관 김한규 저는 의원님. 대통령 문재인 최고위원들 정부에서? 발언을 정리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최고위원들 발언에.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한 건 아닌가요? 아니요.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많은데. 무슨 얘기하는지는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민주당 그렇답니다.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들이 좀 그러세요. 그거보다 들을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같은 편인데 그렇죠. 우리 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기도 우리 행위에 하네요. 대해서 비판하는 상대당의 얘기는 관심 있게 보죠. 왜냐 아픈 부분도 있으면 반박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사실은 정부 여당 청와대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여당한테 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허위 주장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 아니면 과단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대처해달라. 예. 저 이런 얘기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용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는데 그건 태용 의원님이 잘 못했을 뿐이고요.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지금 여기서 핵심은 공천 얘기인 거지. 그 정황을 보면 태용 의원이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쳐내지 못하냐 이런 이진복 수석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공천 거죠. 얘기는 이준복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겠냐? 아니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아니 계시고. 그거는 아니 그러면 예. 그 자기가 했다라고 그러겠어요. 그 순간에 큰일 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 저희 얘기 뒤에 할 텐데 미리 얘기해서 그런데 예. 전당대회 사건 있잖아요. 예. 저희 돈봉투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당시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녹음하는 거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저희들끼리 뭐 그런 얘기하는 일이 거하고 있었다 없다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판단이 다른 거죠. 당시에 태영호 의원님이 거짓말할 유인이 없잖아요. 이유가. 보좌관들 앞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은 태영호 의원에겐 그날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강남 갑은 워낙 공천이 경쟁이 거세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다면 근데 그 말을 만약 저라도 들었다면 이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거죠. 야, 우린 확실하다. 이제부터 잘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희망의 말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태용호 최고위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으로 이렇게 엄청난 상상력의 나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저는 가장 문제가 예. 사실은 그 제가 있는 지역구는 좀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 뭐 공천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예.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희 최고위원들 중에서 누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 이런 얘기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보좌진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강남에서 내년도에 재선이 되느냐 이 공천 문제를 본인 입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방 사람들은 그 보좌진들 역시 같이 함께하는 의원이 재선돼야지 본인들의 미래도 있는 거니까 네.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예. 최고위원이 가져야 되는 지향점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 예. 저희는 무튼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지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거기에 대한 그렇죠. 평가로 총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기조를 갖고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내년도 총선에서 내가 되기 위해 뭘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될지가 판단되는데 예. 그런 발언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이런 정치적 공세들을 받게 되는 것 매우 뼈 아픕니다. 아니 예. 태영호 의원님이 예. 최고위원 왜 나갔겠어요? 공천 받으려고 나가신 거죠. 아, 다음 공천을 위해서. 아니 강남 갑지역 제가 강남 병에서 예전에 출마해서 바로 붙어 있는데 예, 예.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동, 역삼동이에요. 태호 의원 예. 지역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태용호가 누군지 몰라도 그냥 그냥 태용호 국민의힘한테 그 표를 주는 지역이거든요. 많은 열심히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네, 해당 그래서 지역에서. 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지역을 태용호 의원님한테 2번이나 줘야 되느냐 이런 아하. 의문이 있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태용호 의원님이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인지도를 올리고 최고위원까지 되는 건 공천이고 저는 그 방 보좌진의 하고 대화가 제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돼요. 1년 전부터. 아하. 여기는 어떻게 하면 공천이 될까? 전국적인 인지도를 올려서 당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자동으로 나의-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내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거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최고위원 출마 이유가 납득이 되거든요. 예. 여전히 납득이 안 가시는 김병민 최고위원님. 뭐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고 예. 의견이고 견해겠습니다만 예. 그러한 공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청와대의 그 지금 대통령실이죠. 이른바 용산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발언했다는 점 거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잘 모르면 야, 이 최고위원들이 용산이 눈치나 보고 여기서 공천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같은 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좀 불쾌합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용산이 지시를 받거나 이른바 오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제안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최고위원께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는 게 좀 꽤나 회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도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모두 발언으로 이내 꺼냈고 아하. 청와대에서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언해보고 이런 게 있어? 생각하고 용산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판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일을 하는 게 당의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실 개입 문제가 좀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태영호 의원 사건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아예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징계 수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매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예.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 혼란을 있기 가질 수 때문에 있다. 늘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음. 과거의 선례들을 보건데 음. 여기에 우리 국민의 힘이 인정받고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판단 잘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도 근데 불쾌하다는 말씀을 이제 방송 중 많이 뵀지만 이렇게 오늘 처음 써보네요. 감정을 네.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닌데 네. 불쾌하다는 말씀 하시긴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힘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친 작가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근데 왜 국민들은 안 믿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믿어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 우리 애는 쓰십니다. 그 노고는 제가 치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병민 의원 입장, 예. 최고위원 입장에서 변호를 예. 좀 하면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이제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쉽지 지역구가 않은 지역이거든요. 예. 광진구시죠. 네, 광진구 갑지역. 그렇기 광진갑.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쓴소리를 하고 당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서 예. 태영호 의원하고는 처지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가 몇 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예. 김한기 의원 빠대로 예. 자 일단 민주당 이제 그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의혹으로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의원총회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좀 보고 계시는지. 예. 당에서 한 2시간 45분 동안 정말 격정적인 토론을 했고 아하.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뭐 음. 1박 2일 워크숍을 가든지 밤을 새우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꽤 많았고요. 오늘 의원총회 말씀하시죠. 예,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두 분이 탈당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아하. 지금부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데 예.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사만 기다리고 어떻게 있으면. 진행되는지 바라본다면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아하. 얘기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이게 원내대표가 바뀌고 약간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소구력이 없고 다른 분의 지지를 못 받는 얘기도 있었겠죠.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예. 여하튼 공통된 것들은 우리가 너무 국민의힘하고 상대적 비교만 한다. 국민들이 볼 땐 둘 다 못하는데 예. 한 번도 어디 가서 최근에 민주당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다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못해요. 반박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뼈 아픈 이제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볼 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당 지지율은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 이런 기회를 스스로 우리가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되게 많았고 예. 당 대표와 원내 대표도 의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교분이 있는 의원들이 울먹이면서 탈당을 하겠다. 뭐 어허. 오랫동안 당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활동을 했었는데 예. 이 당을 뭐 떠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을 했지만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연으로 정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당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야, 김병민 최고. 민주당의 탈당은 약간 나들이 정도의 성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나들이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 음. 송영길 의원 탈당하면 뭐 합니까? 음. 탈당하고 나서 민주당이 있는 핵심 의원 김의겸 의원한테 음. 대변인을 제안했던 하루 만에 다시 취소가 철회하긴 됐습니다. 했지만 그런 음. 일이 있었던 건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탈당하고 나간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람에게 무력이 없는 사람, 큰 그릇 등을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얘기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했던 오늘 또 말.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이 나가는데 나가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돈봉투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검찰 탓을 합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가서 나를 구속하라 그러는데 아니 뭘 잘못했는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돈봉투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또 다른 핵심은 아무도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근데 책임은 지겠다니까 잠깐 나들이성 성격으로 탈당 조치, 자진 탈당으로 슬그머니 끝내려는 것 아니냐. 그 우리는 윤리위원회 가동이라도 하거든요. 윤리심판원이 지금 개점 시효 상태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민주당. 아, 민주당에.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 기구라든가 당 윤리위의 차원에서 좀 뭔가 더 구체적인 움직임도 얘기가 나오긴 했겠죠.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초반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당의 자체 조사 기구를 안 이제 가동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안 해도 검찰이 수사를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없고 최근에 범죄 혐의들은 핸드폰 압수수색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데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부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이게 허위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만한 물증이라는 건 지금 모 방송사에 그 녹음 파일밖에 저희도 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동료들 감싸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예.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녹음 파일 외에도 저희가 여러 참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 전당대회는 저희 당 내부의 일이었고 그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도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부조사 내지는 뭐 사실조사 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과거에 조사 같은 거 없이 말에 관한 설화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개점 시효 상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윤관석 의원, 이정근 부총장 등에 대한 녹취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돼서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지우기 어려운데 예. 언제부터 윤리심판원이 개점 시효 상태가 됐냐면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나서 사법 리스크 민주당 당원까지 바꿔가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뭐 수천억 대 배임 등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다른 일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걸 다 묻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냥 수사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조금 옹색한 변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사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이제 본인 수사 받으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검찰이 수사하는 거 맞지 그 않습니까? 사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징계를 하고 있나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하영재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그 불체포 특권 우리가 그걸 다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각이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의힘도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거는 예.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지 혐의가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게 당의 한계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내부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예. 당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일당인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게 좀 더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뭐 요번 정부 요번 지도부만이 아니라 계속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닌가라는 내부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은 애초에 그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아예 안 받았잖아요. 네. 예.
그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에서 아예 그냥 방탄을 치는 거하고 당에서 방탄 안 치고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중권 작가는 우리 대표님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이제 대표만이 아니라 그 전에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도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송 전 대표가 셀프 출두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검찰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건 무슨 코미디지? 이것이 뭐 하는 짓이지? 당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뭐 내부에서도 뭐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예. 전혀 뭐 의원들도 예측하지 않고 언론을 보고 알았던 건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예. 본인들이 언론에 본인의 상황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 출두 기회를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만 한 상태로 시간이 가고 있어서 예. 구속영장 또 강내구 감사한테 재청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답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 별로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당에 생각은 도움이 안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출두는 자진으로 하셨는데 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무죄라고 증명하면 그 휴대전화만큼 그 무죄의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초기화를 해가지고 아니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피의자의 사실은 방어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무조건 강제 수사에 응하거나 예. 검찰이 우리를 수사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한동훈 법무장관도 핸드폰 비밀번호 안 그렇죠. 풀었잖아요. 그때 그 민주당에서 그걸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예. 민주당 그 자체를 피의자의 비판했죠. 그거는 방어권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도 모든 자료를 다 임의적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무리 저도 아닌가 그때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한동훈 네. 비범 왜 못 가냐 이거였거든요. 네. 예. 자, 김병민 최고.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셀프 출두에서 비판 한 가지 하고 싶은 건요. 예. 나를 구속하라 그러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주변인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맞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때 나는 30분 단위로 움직여서 이 상황 모른다. 딱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지를 남기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주변인들이 했을지 모른다고 꼬리 딱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면 구속하라고 한 만큼 이 사건의 엄중한 책임은 나한테 다 있고 모든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죄는 없는데 구속해라. 검찰 탓이다. 정치 탄압. 라이언 킹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송영길 전 대표 행동을 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김한규요? 보니까 그 송영길 대표나 이 두 의원님 이제는 이분들이 수사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방안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은 뭐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진탈당이라는 형식으로 슬그머니 나가기 전에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심판원이 빠르게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가지 질문.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그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균형을 맞춰가는 걸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도 존경하지만 이소영 의원의 원내대변인이 좀 놀라웠거든요. 아하. 이소영 의원님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169명 전수조사해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생각과 원내 대변인이 되고 난 다음 생각이 다르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럼 최소한 윤리심판원에 대한 가동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했던 그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당의 조치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그냥 몇 명 자진탈당으로 꼬리 자르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더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김한규님 답변하실까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예.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방안은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죠. 뭐 169명의 핸드폰을 다 내고 컴퓨터를 다 포렌식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예. 옛날 일이고. 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예. 언제부턴가 원내 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셔갖고 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한판 승부에서 자유롭게 하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주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데요. 그 1분씩 두 분이 지난 1년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먼저 여당부터 자, 김병민 최고. 네, 1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난 기간 동안 잘못된 비상식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정권 교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데 예. 과도할 정도로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규제들 이런 것도 좀 풀어내면서 부동산 문제 바로잡기 노력이 있었고 탈원전 문제를 비롯 또 이 노동 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거시적인 방향성 잘 설정했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포용력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겠습니다. 네, 더 채워가겠다. 자 김한규 의원님. 오기 전에 보좌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 우리 하나만 생각해보자 제발 그랬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갖고 죄송하지만 잘 못한 것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옆에서 김성현 소장님 묻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아메리칸 파이 노래 잘 부르셨죠. 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예. 그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외교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건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게 저는 제일 정치인으로서 뼈아픕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녹취록이 드러났을 때도 저는 국민들이 그다지 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당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런 일만은 생기지 않아야겠다라는 반면교사를 했습니다. 반칙이에요. 잘한 것도 하나는 얘기해줘야죠. 저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잘한 거 뭐냐 하면 신남방 정책 잘한 것 같은데요. 뭐 등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최선 한 판 새롭게 파트너가 되셨는데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